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기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해마다 세계 기록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인 강대식 씨를 기록의 날 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대식 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국가기록원이 어떤 곳이고 또 민간기록조사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국가기록원은 국가가 발간하는 여러 가지 연구문서나 아니면 준연구문서, 그리고 우리 사진, 도면, 인쇄물 이런 여러 가지 국가가 꼭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수집하고 관리, 보관하는 기관을 우리가 국가기록원이라고 하고, 네네. 우리 민간기록조사위원은 네. 우리가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아닌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이러한 민간기록조사위원들이 이것을 찾아서 국가기관에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조사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존이나 발굴을 위해서 이제 민간기록조사위원회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활동을 통해 이번에 기록의 날 유공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저희가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조사위원으로 한 6년간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유공자로 선정됐다는 게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만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꼭 송구스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2014년도에 제가 처음 기록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로부터 제가 6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 역시 이번에 이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제가 임기가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요번에부터는 4기가 이제 출범이 했는데 저희가 못다한 일들을 지금 4기 위원들이 좀 잘 일을 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민간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좀 국가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6월 9일 세계 기록의 날 기념 행사장에서 이제 유공자 표창을 받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어떤 공로를 인정받으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도 2월 27일자 여기 우리 충청 타임즈 기사에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김창도 독립운동가 일기장 공개라는 기사였었어요. 네. 제가 처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1919년부터 21살의 김창도 선생님이 그 1946년까지 독립운동을 하면서 직접 수기로 쓴 그러한 내용이었었어요. 네. 처음에 그것을 딱 기사에서 봤을 때 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저러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우리 국가 기관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신문 기사 내용을 보고 그 기자분을 수소문해서 네. 저희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기록물을 국가가 좀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분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기자분이 그쪽하고 확인을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월 2일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 연락처를 받고 제가 전화를 드리고 네. 그분 댁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 귀중한 문서를 국가기록원에 좀 기증을 해줬으면 어떻게 했느냐고 문의를 드렸더니 이것은 내 혼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 김원진 선생님인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가족회의를 하셨는지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서 제가 이제 그 보고를 국가기록원에 했고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일기장을 가지고 가셔서 위원회 심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야지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기록물을 관리할 그러한 충분한 자료가 되는 거다라고 기증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소장하게 됐고 이제 그 공을 국가기록원에서 아마 행자부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 그 유공자로 선정이 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애국지사 고 김창도 선생이 어떤 인물이신지 정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창도 선생님은 1897년 저기 그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네. 1919년 3.1 만세운동 때는 평양에서 만세운동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일경을 피해서 만주로 탈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주로 탈출한 이후에 1920년부터 24년까지 안도연 태극단에서 가입해서 활동을 하셨고 또 그 신흥무관학교에 입교해서 또 훈련도 받으시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아마 그 이청천 장군 그 경호장교로도 활동을 하셨고 네네. 독립이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독립운동에 매진하셨던 분입니다. 독립이 끝나고 한국이 이제 독립이 된 뒤에 다시 이북 지역이 아닌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네네. 6.25 전쟁에도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6.25 전쟁 때는 우리 국군으로 이렇게 6.25에 참여를 하셨고 그 뒤로는 그 요 증평에 있는 34단에서 네네. 군인으로 직업 군인으로 이렇게 정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196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국가는 이제 그 공을 인정해 가지고 1983년도에 그 대통령 표창을 하셨고 그리고 1990년 건국훈장 그 애족장을 이렇게 추수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신문 기사를 통해 김창도 애국지사의 일기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 선생의 일기장을 직접 봤을 그 당시에 좀 느낌은 어떠셨나요? 그 제가 그 선생님 육필 원고를 직접 보러 갈 때 네. 그 느낌은 굉장히 가슴이 떨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가 첫 미팅을 갈 때 내 파트너가 누가 나올까 그런 느낌? 뭐 아니면 첫 선을 보러 갈 때 상대가 누굴까 하는 그러한 두근거림? 네.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제가 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창도 선생님 그 일기를 보러 그 김원진 선생님 댁을 갔을 때는 네네. 일부러 또 김원진 선생님이 또 밑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에 올라갈 때까지 이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보물을 탐험하는 보물을 찾아가는 사람이 꼭 보물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두근거림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의 육필 원고가 원고지에 다 쓰여져 있었어요. 한자 한자. 그게 79쪽인데 네. 그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누구의 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그 역사서이며 독립운동을 기록한 그 기록의 역사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감회가 컸고요.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보통 일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매일매일 쓰는 그쵸. 거면 가장 좋은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당시에 일기를 매일매일 쓰셨던 건 아니고 나중에 그 회고록식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정리해 놨던 그런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이 제가 일기의 소중함이라는 게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기록을 잘 안 남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록을 남겨놨을 때 나중에 일경 같은데 발각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모진 고문을 당한다든지 이런 신체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독립군들이 그런 기록을 많이 안 남기셨던 거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독립 기록사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그 가치를 가진 문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자, 독립운동가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짐작은 가지만 실제로 이 김창도 선생의 일기장에 그 고단한 삶의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쭉 봤는데 그 우선 이 선생님이 이제 만주로 1919년 3월에 이제 만주로 갈 때 그러한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봉오동 전투의 기록 그리고 청산리 전투의 기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에는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기록도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좀 가슴이 좀 미어졌던 것은 네네. 신흥무관학교를 그
이시영 선생님이 사비로 이렇게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고 기록돼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 감자나 강냉이 죽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독립운동사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본군한테 청산리 전투나 이게 굉장히 큰 대승을 한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적으로 그로 인해서 일본 군들이 우리 민간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천 명을 이렇게 사살하는 그러한 기록도 보이고, 그래서 그 일기장을 보면은 참 이렇게 가슴 저린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이 그 아들인 김원진 선생님을 초등학교 9살 먹은 아들을 독립운동 그 어떤 심부름을 시키는 역할을 했던 적이 있어요. 만주서 네. 대한민국으로. 왜 그랬나를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어른들이 가면은 일경의 검문에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 것이 가슴 아팠다든지, 그리고 또 해방된 이후에 이제 본인이 고구로 못 들어오실 거를 굉장히 걱정하시던 네네. 그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이 내가 26년간 이렇게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에 가지 못할 그러할지도 모른 데는 두려움 이런 것들 좀 적어 놓으신 게 많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자, 그렇게 귀중한 내용들이 담긴 이 선친의 일기장을 후손인 아드님이 보관하지 않고요, 국가기록원에 기증의 뜻을 밝힌 데는 좀 나름의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김원진 선생님이 이제 김창도 선생님을 국가기관에 그 일기장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게 아버님의 기록이긴 하지만 네네. 그것이 독립운동에 관련이 돼 있고 그것을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는 국가가 잘 보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기록원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민간 기록물을 이렇게 기증해 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하세요. 그게 이제 돈적으로도 될 수도 있고 자기네 이제 어떤 가족의 역사나 이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안 주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그 기록물이라는 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날 훼손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화재로 많이 소실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염려가 없죠.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록물들을 국가기록원에 기증을 하면 필요하면 영인본도 만들어줘요, 국가기록원이. 그래서 그것을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복사도 할 수 있고 열람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중요한 그러한 문서들은 국가가 보존할수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후손 김원진 씨의 뜻을 국가기록원에 전달을 하고 애국지사 김창도 선생의 육필일기를 국가기록물로서 그 보존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 위원님이 하신 셈인데요. 자, 국가기록원 민간조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기록에 대한 생각도 좀 더 특별하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한 나라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힘이요. 네. 기록 아닐까요? 그렇지. 저도 역시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역사는 구술로 내려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것을 구술하는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이 포함될 수도 있고 또 첨부 임의대로 삭제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문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서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흔히 옛날에 그 4대강 사업 때 수자원공사 건도 네네. 우리 연구나 아니면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그것은 국가가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거가 왜 했는지 후손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함부로 폐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우리 조선 왕조실록이 그 선정이 된 게 있는데 네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최고 통치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낱낱 없이 사관이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 우리 청주 지역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아까 우연히 이게 이제 직지라는 이건데 네. 이게 우리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본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서에 대한 그 가치를 특히 원본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청주는 이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 좀 남달리 필요할까요? 좀 남다른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청주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1917년 12월 19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청주시 기록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네네. 저도 당시에 그 기록관 오픈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만큼 청주시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앞서간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청주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습니다. 제가 청주시 기록관을 개관할 때 가 보았지만 거기에 얼마만큼 어떤 내용의 기록물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 50만 권 분량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록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기록을 좋다고만 보관을 하고 나쁘다고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은 자기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좋은 것만 자꾸 기록을 갖다 쌓아놓을 수 있는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지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기록을 좋던 싫던 또 잘못됐더라도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청주에서 생산된 중요한 기록을 이렇게 보관을 하겠지만 그러한 거에 맞춰서 좀 우리가 꼭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것을 후손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원문 형태의 기록을 남겨주면 굉장히 기록관을 개관한 의미도 있고 좋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자, 기록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강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회 강대식 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께서는 국가기록원 조사위원 말고도 사진작가, 수필가, 시인, 법학 박사 등 이력이 참 다양하시더라고요. 몇 년 전에 참하고도 예술사진 기행집을 내신 이후에 저희 프라임 인터뷰에서 모셔봤었는데요. 자, 그 이후에도 인도 라다크 여행기를 책으로 펴내고 전시회도 여셨다면서요. 네네. 그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인도 라다크, 어떤 곳인가요? 인도 라다크는 파키스탄과 중국의 국경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라닥 지역을 여행하려면 그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딱 한정돼 있어요. 여름철, 한철. 그래서 보통 7, 8월 요때만 길이 열리는 육로가 열리는 그런 특수한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을 가려면 왜냐하면 산맥이 높기 때문에 이 한여름에도 만년설이 쌓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고 그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초원이나 나무보다는 돌과 바위가 많고 네네. 또 바람 이런 것이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풍경으로 보면 굉장히 삭막한 그러한 지형이기도 합니다. 라다크에서 힐링 여행을 하시면서 직접 찍은 사진들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그 사진들 함께 보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첫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달호수라고 하는 그 호수예요. 그 라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 밑부분에서 저 호수가 있는데 저 스리나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거대한 호수가 네네. 아마 그곳 사람들의 저기에 이제 거의 수중생물 같은 걸 식물을 많이 재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러한 것이 넘쳐나는 곳인데 저희가 저기 사전 촬영을 저녁에 갔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저 시카라를 타고 달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저 뭐지 하고 봤더니 이쪽 우측에 계신 분이 노인분이에요. 한 80은 돼 보이시는 어머. 그런 할머니인데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노를저으면서 지나가는 게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촬영을 했고 책 표지도 저거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 저희가 계속 이어서 다음 사진 만나보겠습니다. 배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네요. 여기는 그 달호수의 그 수상시장이에요.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저 수상시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국 물론 세계 각지에서도 많이 오는 관광 명소라고 하는데 네네. 저기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된 것들을 다 배 위에서 물물 교환을 하든지 팔든지 하는 그런 수상시장입니다. 지금 저 사진이 좀 더 와일드하게 찍혔으면 더 분위기를 더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네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시장이라고 할까 저 지역에 네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네, 계속해서 사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르신이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좀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긴 카르길에서 촬영한 건데 우리가 이제 라닥을 가려면 조지라 패스 지역을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서 가장 처음 만나는 그곳에서 저희가 1박을 했는데 아침에 이 시장을 가다 보니까 저렇게 노인분이 이 신발 같은 걸 수선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 미소가 편하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러시네요. 네. 이 보통 이 삶이 좀 이렇게 찌든 분들이 저렇게 환한 미소를 보이기 어려운데 그날은 저희가 저분 얼굴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여행에 힐링을 하는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네. 그러한 사진입니다. 저까지도 환하게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웅장한 성 같아 보이는데요. 이게 꼼바입니다. 이 스타크나 꼼바라고 하는 건데 라다크 지역의 특징을 꼼바가 다 저렇게 높은 지역 아니면 험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스타크나 꼼바는 주변이 또 물이에요. 그래서 물 위에 저렇게 성처럼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봤는데 그 이유는 외적이 침입했을 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험한 지형에다가 저러한 꼼바를 건축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로가 널리는 게 1년에 잠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름 기간이요. 네. 외적이 쳐들어오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만 방어만 하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요새 같아서 저런 꼼바를 많이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꼼바 저희가 봤고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면인 것 같은데 꽤 독특하게 생겼어요. 예. 무슨 사진인가요? 저거는 이제 그 라다크 수도 레에서 한 60km 정도 가면 그 닥토 꼼바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촬영한 건데 1년 중에 8월에 저 닥토 꼼바 그 가면 축제가 열려요. 그 카르샤 가면 축제라고 하는데 그 카르샤 가면 축제는 굉장히 유명해서 인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저 가면극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 인도의 그 카르샤 가면 축제의 특징은 이 화사한 의상 그리고 해골이 달린 저러한 가면 이러한 것들이 포인트인데 저 춤에 이제 거의 춤 동작으로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무겁고 웅장한데 그 춤 동작 자체가 그 권선징악을 표현하는 그러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면 좀 약간 지루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이제 그 지역에서는 우리의 뭐 단오 축제 같은 그러한 굉장히 그 전통 있는 그러한 축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거대한 불상 같은데요. 네. 이것은 저 진스카르강과 인더스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알치콤바에서 촬영한 겁니다. 이 알치콤바는 10세기 초 린첸창포 스님이 건립하였다고 하는데 1000년이 넘은 그러한 꼼바예요. 이 1000년이 넘은 저런 꼼바가 여태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쳐다봤을 때 꼼바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속 안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이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유지가 됐다고 하는데 저게 세계 유네스코 우리 기념물로 지정돼 있어서 네.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사진 촬영을 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 저 사진도 이렇게 스님들이 다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카메라 대고 가면서 이렇게 눌렀던 게 저 한 카트 저희가 촬영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만 봤는데 제가 인도 라다크를 다녀온 기분이 막 드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행을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다음에 네. 인도 라다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좀 주신다면 뭐 어떤 말씀 좀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인도 라다크 지역이 호화로운 관광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보기에도 삭막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우선 무엇을 보러 갈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삭막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신을 깨끗이 할 그러한 것을 원하면 가도 좋은 그러한 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인도 라다크를 여행하려면 배낭에 많은 것을 넣지 마시고 다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카메라 한 대, 메모장 하나, 그리고 간단한 옷차림 이러면 인도 라다크 여행은 딱 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의 시각보다는 과거의 눈으로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여행지를 택한다면 인도 라다크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강대식 위원께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면서 오랜 기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데는 지역사회에 대한 또 남다른 고민과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좀 어떠세요? 저도 청주에 지금 산 지가 35년이 넘었는데 제가 고향은 아니지만 지금 고향 같은 곳이 청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앞으로 청주 시민들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문학을 하니까 85만 시민이 살고 있는데 문학관이 없어요, 청주가. 이러한 문학관이 하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데 이제 청주시에서도 이 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뭐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개중에는 특정인의 이름을 딴 문학관을 하라고 하는 시도와 그리고 단체에서는 청주의 이름을 건 문학관이 좋다는 의견이 대립돼서 아마 청주시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개인의 어떤 이익보다는 전체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문학관이 빨리 건립돼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그리고 외부로부터도 이런 예술이 문화가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강대식 위원님이 하고 계신 것처럼 일상과 여행을 사진으로 또는 글로 남기는 건 역시 기록문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강 위원님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어떤 계획이나 목표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 목표가 내 이름으로 된 책 10권을 발간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6권을 발간을 했고 네네. 금년에 이제 별목련에는 시집이 발간이 되면 7권을 채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외국을 나가서 촬영한 사진과 글을 가지고 책을 2번이나 냈는데 아직 국내에서 그런 책을 못 낸 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 싶다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문학관이 꼭 건립되는데 제가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네. 좀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기록원이 대청댐 수물에 관한 사진 자료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아직 그 자료를 제가 소개를 아직 기증 안 되는 의사를 못 들어서 지금 그걸 섭외를 하고 있는데 좀 그것이 완결돼서 국가가 대청댐 수물에 관한 그런 기록을 다 보유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국가기록원 민간기록조사위원회 강대식 위원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은 문화이고 역사라고 하죠. 기록의 중심인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조사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대식 위원. 자, 우리 지역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또 발굴하는 데 앞으로의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